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영상을 사실 몇 개를 찍었었는데, 어, 뭔가 되게 쑥스럽고 창피해서 올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도 보니까, 참, 알맹이는 전달할 내용은 괜찮은데 제가 참 표현을 못했구나. 물론 편집도 그렇지만, 부끄러워서 좀 지울까라는 생각도 사실 해봤습니다. 조회수가 엄청 높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들어봐 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아이는 한 명이 있고요. 굉장히 남자 녀석인데 딸처럼 예쁜 조용한 나름 조용조용한 아이입니다. 근데 확실히 5학년이 되니까 친구 관계도 그렇고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 학업 문제, 스스로 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감정 조절 문제 이런 것들이 확실히 남자 녀석들은 좀 이렇게 폭력까지는 아니 좀 세더라고요. 힘 자체가 세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까 최근에 진짜 고백을 하자면 아이의 엄마로서 내가 참 나도 애 같구나. 제가 참 부족하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최근에는 막 자기계발 서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육아 서적, 서적은 많이 못 읽었어요. 육아 유튜브 동영상 선배 맘들의 얘기를 듣고 조금 토닥토닥 되기도 했고, 스스로 좀 반성도 했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면이 막 보이니까 내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이 조금 창피하고 내가 뭐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알맹이만 저 사람이 저런 얘기 하고 싶은 거구나라고 조금 떨어져서 그 알맹이만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어, 참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저도 열심히 했죠. 저도 참습니다. 열심히 다 막 최선을 다하고 거의 한 십몇 년 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아이를 키웠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또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남편이 좀 이렇게 집안에 많이 없는 직업이라서 제가 거의 진짜 혼자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저도 보상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저는 나는 그런 엄마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무의식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칭찬을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칭찬받고 싶고, 그 다음에 사랑받고 싶고, 아이와 금쪽이라는 TV를 봤어요, 우연히. 그런데 그쪽에 이제 있었던 엄마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스스로의 정신적인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너무 일단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환경이. 뭐 음식물 쓰레기 옆에서 바로 도마로 대충대충 이렇게 음식을 한다든가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아이와 보다가 저거는 좀 아니다. 근데 저희 집은 사실 깨끗하거든요. 제가 청소를 좀 좋아합니다. 해요. 그래서 하진아, 엄마는 안 그러지? 했더니 엄마는 깨끗한 건 좋아.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또 이상하게 되게 서운한 거예요. 나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나는 그럼 청소만 잘하는 엄마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또 이상한 생각과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말들이 다 이제 무산될 만큼 "너 말이 그게 뭐니?"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는 그럼 엄마는 청소만 잘한다는 거야?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 이렇게 또 애처럼 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참 저도 '어쩔 수 없는 우린 인간이구나.' 근데 최근에 육아 영상 같은 걸 보면서 두 가지를 제가 크게 배웠습니다. 부모는 항구 같은 존재가 돼야 된대요, 항구. 항구라는 것은 같이 항상 붙어 다니지 않잖아요. 아이가 막 이렇게 밖에 생활합니다. 연애도 합니다. 친구랑 막 놀아요. 근데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또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때 슬퍼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래 어서 와서 쉬어라." 이렇게 항구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게 부모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요즘에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책의 제목입니다만 다정한 관찰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 옆집 아이에게 충고는 되게 잘하죠. 그쵸? 근데 막상 내 아이면 굉장히 저도 사실 교사입니다마는 교사 같지 않은 아주 아마추어 같은 그런 엄마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정하게 좀 관찰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내가 아이를 육아하도록 물론 안 되겠지만 노력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혹시나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학부모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항구 같은 존재.
막 독립해서 생활을 해요. 근데 언제든지 항상 힘들 때 올 거예요. 그쵸? 우리가 뭐 교회나 성당이나 뭐 절이나 힘들 때 가는 것처럼 솔직히 힘들 때 올 거예요. 그럴 때 서운해하지 "너는 맨날 이럴 때만 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 어서 와서 쉬어 가렴." 이렇게 아주 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정한 관찰자. 옆집 아이처럼 우리가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항상 다정하게 관찰하는 입장으로 이건 이런 옳지 않아? 이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감정이 올라올 땐 잠깐 입을 다무는 거. 맞습니다. 저도 감정이 막 올라올 때는 막 이렇게 쏟아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춤하는 거. 고렇게만 여러분들이 쪼끔 생각하시고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온전한 인간으로서 지금 노력 단계고 그래서 책을 읽었거든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저의 이런 자격지심 이런 것들을 저도 떨쳐버리기 위해서 책을 읽었는데 저도 아직 부족한 한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온전히 키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 혹시나 뭐 아직 미혼인 분들도 요 영상을 보시고 '아 다정한 관찰자, 항구 같은 존재' 이런 것들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면 됩니다. 내 안에 우리는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다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좀 인정하고 토닥토닥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 사실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어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아 이게 마음에 이렇게 딱 집중과 여유가 쪼끔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쪼끔씩은 읽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그게 뭔데? 그게 뭔데?"라는 막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본질에 이제 맞닿아 있을 때 우리 인간은 허무하지 않고 충만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쪼끔 예민해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제가 옷 같은 걸 샀어요. 근데 바지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바지 그냥 편안한 바지를 샀는데 수선비가 또 10,000원이 들고 '아 그럼 뭐지? 어떡하지? 그럼 10,000원짜리 바지를 샀는데 이거 수선비가 10,000원? 근데 아까워. 수선비가 아까워. 입어야겠어. 그런데 위에 입을 옷이 또 마땅치 않아. 또 입을 옷을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나의 작은 욕심이 나에게 사사로운 생각들을 더 많이 부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우연히 접했을 때 굉장히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또 깨달았죠.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어? 그거 그냥 옷 티 쪼가리 그냥 옷이잖아. 응. 그냥 옷일 뿐입니다. 그냥 그따위 티셔츠일 뿐이고요. 그따위 그냥 천일 뿐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수선집을 어디서 가야 되지? 10,000원 수선비를 내가 뽕을 빼려면 정말 잘 입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위에 옷이 또 필요하고 이러한 사사로운 정말 어리석은 이런 생각에 사실은 사로잡혀서 많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너무 생각 안 해도 되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저는 어떤 댓글에 "우리는"이라는 말을 삭제해 달라고 막 그런 근데 그냥 이니까 그냥 넓게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물건 따위에 어떻게 보면 작은 사사로운 것 따위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지 않을까. 어 '부티난다. 우아하다.' 저는 이렇게 늙고 싶습니다. 그것은 쪼끔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현실과 바로 붙어 있는 반응들 있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진짜 맛있다." 물론 긍정적인 표현은 좋아요. 근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면 좋아? 진짜 내가 죽겠어." 막 이렇게 현실과 바로 맞닿아서 바로 터져 버리는 감정 말고요. 쪼끔 떨어져 있어서 대응하는 것들 있죠. 쪼금 나를 먼저 4 초, 3 초도 좋으니 나를 먼저 관찰하고 '아 잠깐만. 내가 지금 굉장히 쪼끔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를 관찰하고 쪼끔 후에 생각이라는 걸 하고 대응하고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옳지 않을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럴 땐 잠깐 말을 하지 말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끄는 사람은요. 불편한 말을 안 하는 그 사람이 자존심이 없어서일까요? 그 사람은 그러면 마냥 착해서만일까요? 아니거든요. 메타인지가 있는 거죠. 잠깐 참는 거죠.
그 정도의 우아함과 그 정도의 배려와 그 정도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 현실에 바로 대응하는 것, 육아를 하든 스스로 내면 아이를 키우든 우리가 직장 생활, 공부 다 할 텐데요. 어, 바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응하기보다 정말 딱 3초만, 1, 2, 3초거든요. 이 3초가 여러분의 습관, 행동, 후회를 덜어내는 아주 좋은 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들어봐 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렇게 공부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혹시나 저와 주파수가 같은 분들이 아, 저에게는 저 여자애, 저에게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정말 의미가 될 것 같고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못난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라 좋아요와 뭐 구독자 수 이런 것들에 물론 되게 미미하죠. 하지만 이거 구독자분들 또 한 명 넣으셨네. 이거 저희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았다면 좋아요도 부탁하고 댓글도 같이 달아주세요. 저의 부족한 면을 저도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건강이 최고죠. 건강 관리 잘하시고 감사합니다.